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영풍재즈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주가 조작 논란에 휘말리면서 영풍재즈가 다시 또 하한가를 맞이했습니다. 횟수로는 6재고요. 그리고 거래 재개 이후로는 5번 연속 하한가입니다. 지금 거래 제한폭이 나온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하한가 행렬이 이어진 건데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선 영풍돼지 거래 하한가가 나왔고 그리고 5거래일 거래 정지했다가 5번 연속 또 하한가입니다. 사실 거래 정지 기간을 빼면 6번 연속 이 하한가죠. 이 5번도 가장 많은 하한가가 나온, 그러니까 SG 사태 때 나왔었던 4번의 하한가를 넘어서는 그런 가장 연속적인 하한가인데, 거래 정지 기간까지 뺀다라면, 거래 정지 기간을 빼고 보면 사실 6거래일 연속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하한가가 나온 거죠. 이 5만 원대에서 움직였던 주가가 이제는 어느새 5천 원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전에는 물론 2천 원대에서도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5만 원 근처에서 4만 5천 원, 5만 원 사이, 여기에서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지속이 됐었고 한 3달가량 거래가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여기에 주가를 생각한다면 거의 10분의 1 토막 라는 수준으로까지 주가가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가 조작에 대한 의혹, 불공정 거래 의혹이 나오면서 5거래일 연속 하한가가 나오고 있고요. 가격 제한폭이 30%로 확대된 게 2015년이었는데요. 그때 이후로도 첫 5거래일 연속 하한가.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 정지 빼면 6거래일 연속 하한가입니다. 그만큼 계속적으로 좀 하한가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물론 이제 검찰에서 시세 조정 혐의 피해자 4명 검찰이 구속하는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주식만 놓고 봤을 때 지금 2,879만 2,730주가 36주가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 주식 수의 절반이 훨씬 넘는 그런 주식 수거든요. 이 최대 주주 주식까지 1,000만 주가 포함이 되면서 잔량이 너무나도 많이 쌓인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오늘은 그래도 좀 늘어나면서 47만 3천 주가 오늘 거래가 됐는데, 이전에 하한가 나올 때 이 10월 18일 거래 정지 전날이죠. 이날 이제 54만 9천 주가 거래되기가 됐고, 거래 재개되고 하한가 나온 첫날 10월 26일 날 5,438주, 그리고 그 다음에는 12,000주, 19,000주, 6만 7천 주 이렇게 되다 오늘 47만 주로 거래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사실 턱없이 부족하죠. 2,800만 주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해결이 안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 잔량이 너무나도 좀 많다. 그래서 이 잔량의 해소가 급선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량 해소가 급선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주가가 연일 빠지면서 사실 몇 거래일 만에 너무 큰 하한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네, 사실은 이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도망가기도 쉽지가 않죠. 그냥 하한가로 주문을 넣으셔도 체결이 잘 안 될 텐데, 어찌됐든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한가에 계속 주문을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가격대인 2, 3천 원보다도 좀 더 하회할 가능성도 여전히 좀 있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반대 매매 거의 하한가에 계속적으로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풀리기 좀 쉽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당분간도 앞으로도 하한가가 몇 번 더 나오면 몇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풍재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좀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분간 또 하한가가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 도망가는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금호석유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설 수 있다는 설이 제기가 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최근에 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M&A 관련된 기사가 종종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승인을 유럽에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부문을 떼서 합병을 한다라는 뉴스까지 좀 그런 가능성까지도 좀 제기가 되면서 합병에 대한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나항공은 사실은 원래는 금호그룹 안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 금호그룹 자체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모습들이 이 금호그룹의 위기가 나오면서 아시아나항공까지도 좀 팔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과의 합병이 좀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이런 뉴스까지 좀 나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아시아나항공의 일대 주주는 이 일대 주주 2대 주주가 금호석유거든요. 금호석유가 약 한 11%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금호석유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게 된다라면 막대한 현금이 들어가게 되겠죠. 물론 이제 아시아나항공이라는 국내에는 대형 항공사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항공사를 다시 가져오게 되는 거는 좋은 뉴스지만 막대한 현금이 좀 들어간다라는 게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3분기 실적도 여전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3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약 한 20%가량 좀 하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고무에 대한 수요는 좋은 상황이지만 고가 부타디엔 투입으로 인해서 합성 고무가 전체적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감익이 나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영업이 가장 크게 좀 하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4분기도 좀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분기도 이번 분기에 한 8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4분기는 지금보다도 한 100억 원 정도 좀 줄어드는,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한 12에서 13% 정도 줄어든 감익이 예상이 됩니다. 시황은 3분기랑 좀 비슷하지만 수요가 좀 계절적으로 좀 비수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4분기도 좀 좋지 않다라는 점. 그러면 24년도를 회복에 대한 그런 가능성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종목들을 보면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하회하면 여지없이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3분기 컨센서스에 맞추더라도 4분기 부진할 것 같다 그래도 또 급락이 나옵니다. 3분기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도 향후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대해서 또 실적에 대한 물음표가 있으면 주가가 상승을 못 하거든요. 지금 실적이 아무리 좋았다 그래도 지금 4분기나 내년 1분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만큼 실적을 충족시키고 향후에 발전하는 이 실적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금호석유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이 굉장히 주가에도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아시아나항공 인수까지 좀 악재가 겹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호석유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슈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도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도망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만 3천 원 정도가 장중 거의 바닥권 수준인데요. 11만 원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거의 11만 원대에서 바닥권을 형성할 수도 있지만,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그런 뉴스가 나왔다라는 게 사실 금호석유에는 지금 업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본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좋지 않은 그런 뉴스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본업에 대한 회복에 대한 시그널, 좀 사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반등한다라면 그때 좀 도망가시는 부분 전략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에 대해서도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SKC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4개 분기 연속 적자를 냈습니다. 거기 SK증권에서는 SKC가 단기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상무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은 SKC 실적, 좀 전에 제가 금호석유 말씀을 드릴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실적이 좋지 않다 그러면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C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거의 바닥권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컨센서스가 180억 정도의 영업 적자를 예상을 했는데 447억 원 적자입니다. 굉장히 크게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는데, 실적이 안 좋은 이유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동박입니다. 동박 부문에 대한 적자 전환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했는데요. 전력에 대한 요금, 전기료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부담이 가중이 되지만, 그러면 앞단에 매출이 좀 좋아지고 가격이 좀 좋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동박 부문 적자의 원재료 가격, 그러니까 전력비도 사실 원재료 가격에 비슷한 포함이 되죠. 여기에다가 유럽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출하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출하량이 사실 늘어야지 매출도 올라가고 이익단도 올라가는데 출하량이 줄은 그런 상황도 있고요. 화학 부문도 전체적으로는 스프레드가 악화되면서 적자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좀 잘 기여했었던 반도체 부문은 전방 고객사에 대한 감산 영향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가 됐는데요. 4분기도 영업 적자 한 300억 원대로 좀 부진한 실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24년도부터 실적 개선이 좀 전망이 되는 만큼 4분기까지는 좀 보수적인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KC에 대해서 4분기까지는 보수적인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하락 지점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SKC도 우선 도망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SKC에 대한 주가 굉장히 지금 낮은 거의 바닥에서 이 바닥권 수준인데요. 2020년도 이후로는 가장 낮은 주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확인이 되는 시점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24년도 실적이 개선이 되는 게 언제부터 개선이 된다. 24년 1분기냐, 2분기냐 그 실적 개선에 대한 시점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